현재 캄보디아를 뒤흔들고 있는 심각한 소식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현지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대부분 언론은 훈센 총리 일가의 독재 체제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기에 그들의 지시를 받아 외부에 알려지면 부끄러울 만한 기사들은 아예 취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캄보디아의 올바른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주로 페이스북이나 X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실을 알리곤 하는데 캄보디아 국민들 역시 정부의 입맛에 맞춰 조작된 뉴스보다는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훨씬 더 신뢰합니다. 이러한 매체들의 댓글창은 대개 캄보디아인을 혐오하는 주변국 사람들과 이에 맞서 격앙된 캄보디아인들로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이며 그만큼 과격하고 선동적인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에 한국이 직접 나서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을 뿌리 뽑고 있다는 소식은 이곳에서도 광범위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반응은 범죄자들과 그들의 더러운 돈을 받은 부패한 권력자들을 한국이 나서서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간절한 응원으로 가득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황이 나라의 망신이라는 자조적인 반응도 주를 이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한국 역시 캄보디아를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는 또 하나의 외국 세력에 불과하다며 노골적으로 배척했습니다. 특히 한국 국회에서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이 언급되었을 때는 이들이 유독 격분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가 비록 작은 나라이지만 용맹한 군대와 정의로운 특수부대를 갖추고 있으며 한국처럼 순진한 나라가 군대를 앞세워 온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물론 외부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우물 안개구리의 전형적인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양국 사이에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압도적인 전력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이 불편한 진실을 댓글로 알려주기라도 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분노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애국심에 눈이 멀어 날뛰던 캄보디아 키보드 워리어들마저 입을 다물게 만든 양국의 냉엄한 전력차를 지금부터 사실에 기반하여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거시적인 군사 인프라부터 확인해볼까요? 한국의 인구는 약 5,200만 명이며 이 중 군사화시킬 수 있는 인구가 절반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려 2,600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약 1,7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같은 비율을 적용하면 쌓을 수 있는 인구는 고작 819만 명 언저리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한국군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캄보디아와 비교하면 인적 자원에서부터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다음은 전쟁 시 자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자원과 경제력입니다. 양국 모두 석유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은 소량이나마 천연가스를 생산하지만 캄보디아는 이마저도 없습니다. 석탄의 경우 양국 모두 생산하고 있지만 캄보디아의 생산량은 한국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한국은 2025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의 GDP를 기록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인 반면 캄보디아는 세계 93위에 불과한 개발도상국 또는 빈국에 가깝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캄보디아 대비 거의 10배나 많은 공항과 활주로를 갖추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물동량을 자랑하는 거대한 항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이제 막 개발이 시작된 수준의 제조업 외에는 앙코르와트 관광 산업만이 유일한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독재자의 폭정과 내전을 겪고도 여전히 한일가가 정권을 독점하는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의 개발 전망 또한 암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병력을 비교해봅시다. 한국의 상비군은 약 45만 명, 예비군은 약 270만 명에 달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상비군이 약 22만 명에 불과하며 예비군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캄보디아가 법적으로는 징병제이지만 실상은 경제 사정으로 인해 모병제처럼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상비군만 놓고 보더라도 2배 이상의 병력 차이가 나는 원인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주로 구소련이나 중국제 소총으로 무장하지만 놀랍게도 특수부대의 경우 한국의 KLA와 KC 소총을 채용했습니다. 일반 보병에 비해 더 나은 무장을 지급받는 특수부대의 총기가 한국군 보병의 일반적인 장비 수준이라는 사실은 캄보디아군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벌써부터 비교하기가 민망하지만 계속 진행해봅시다. 이번엔 육해공 각 군의 보유 장비 비교입니다. 육군부터 살펴볼까요? 전차의 경우 한국은 236대의 전차를 보유하여 전 세계 3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캄보디아는 전부 합쳐봐야 42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구소련과 중국의 2세대급 전차입니다. 심지어 이 중 70대는 경전차라서 1대1 비교를 하기에는 체급조차 맞지 않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치장 물자로도 취급되지 않는 6.25 전쟁 내지는 냉전 시대의 고철에 불과합니다. 자주포의 경우 한국이 무려 200문을 거느리고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반면 캄보디아는 다 합쳐서 30문이라는 초라한 숫자밖에 없습니다. 그 30문조차도 중국의 공구식 차량형 곡사포를 수입한 것으로 궤도와 장갑을 뚫는 K9 자주포와 비교하면 그저 날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견인포라면 어떨까요? 한국이 여기서도 화력에 미쳤다는 명성답게 400문의 보유량을 기록할 때 캄보디아는 비교적 값싼 견인포조차도 430문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인 것입니다. 다연장 로켓포로 비교해도 한국이 426문을 확보한 반면 캄보디아에는 46문밖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포병 화력에 있어서 처참한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한국이 육군 전력으로는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강국일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전반적인 장비 노후화 문제는 캄보디아군 전체에 걸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싸기로 유명한 중국 무기를 사면서도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해군 전력이라고 해도 상황은 다를 바 없습니다. 전체 함정을 다 합한 수만 해도 한국은 227척, 캄보디아는 단 20척입니다. 이곳은 아예 한국의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캄보디아 해군의 함정은 고속정과 상륙정이 전부이며 정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들에게는 제대로 된 전투함이 아예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라면 한국 해경과 싸우더라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캄보디아 해군 장교 대부분은 국내에서 군사교육을 받을 만한 곳조차 없어 베트남 해군 사관학교에 유학을 다녀왔고 최초의 해군 특수부대는 심지어 한국의 UDT에게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캄보디아가 나름대로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인데도 이런 수준의 해군밖에 없는 것은 이미 중국과 한 배를 탔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의 바다에서 해군력이 필요할 만한 일이라고 하면 주변 국가와의 군사 경쟁 아니면 중국의 영해 침탈에 대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자기들의 바다를 중국에 사실상 팔아넘겼습니다. 이러면 중국과 싸울 필요도 없고 중국 해군이 알아서 주변국들을 견제해주니 자국 해군은 그저 허울뿐이어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캄보디아 프레아 시아누쿠주에 있는 림 해군 기지입니다. 약 76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기지는 캄보디아 해군 본부보다도 넓습니다. 이러한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된 원인은 바로 이곳이야말로 캄보디아가 중국에 팔아넘긴 자국의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국제적으로 중국 해군의 비밀기지로 의심받고 있으며 손바닥만 한 캄보디아 해군이 쓰기에는 너무나도 넓은 것이 사실이라 이러한 의혹은 거의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군을 볼까요? 공군력이야말로 양국의 처참한 격차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의 총 항공기수는 592개, 이 중 전투기만도 383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다 합쳐도 20대의 항공기뿐이고 전투기는 딱 한 대 있습니다. 과거 캄보디아 공군은 구소련제 전투기 3종을 운용했던 바 있지만 그것도 옛날 이야기이고 이들은 이미 노후화되어 퇴역했습니다. 딱 한 대 있는 전투기는 이렇게 퇴역한 전투기의 부품을 있는 대로 끌어모아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에서도 당장 버리고 싶어 안달이 난 노후 기종으로 한국은 이미 퇴역한 F-4 전투기를 가지고도 쉽게 이길 수 있는 고철입니다. 나머지는 훈련기 5대, 수송기 5대, 그리고 헬리콥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공군이 대체 왜 존재하나 싶은데 바로 방공 때문입니다. 그나마 한국의 위협이라도 될 만한 무기가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중국의 HQ-12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사실 이것도 중국에서 실전 성능을 의심받아 이성급으로 밀려난 무기입니다. 한국의 공군 전력이라면 대응하지 못할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 외의 무기는 중국제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구소련제 대공포가 있는데 캄보디아는 이런 수준의 방공 전력을 믿고 옆나라 태국에 전쟁을 걸어오기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방공 전력은 수준급이니 더 강한 태국을 먼저 치더라도 제공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는 심산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착각의 결과는 태국의 F-16 전투기가 한국제 KGB 유도폭탄으로 캄보디아 야전 사령관을 날려버린 사건이었고요. 결국 전체적인 인프라와 육해공 전력 모든 분야에서 캄보디아는 한국과 비교 대상으로 놓기조차 민망할 수준으로 처참합니다. 나아질 전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군 현대화의 핵심인 해상 및 항공 전력이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마땅한 미래 산업도 없는 캄보디아가 그런 돈을 구해올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천둥벌거숭이처럼 사방팔방에 적을 만들고 다니는 이유는 훈센 총리 일가가 나라를 통째로 중국에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착각인데 캄보디아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중국은 캄보디아가 아무리 궁지에 몰려도 도우려고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캄보디아는 그동안 중국의 국가적 자산 이것저것을 팔아넘겼으니 무슨 일이 생기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근거로 삼을 만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약도 전무하며 양국 간에는 단지 의리라는 명분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양국 간의 금전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조차도 근본적으로 범죄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국제협약에 명시할 수 있을까요? 만에 하나 캄보디아가 침공을 당하더라도 중국은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과 전쟁이 났을 때에도 중국은 수수방관만 했고요. 캄보디아인들이 현실을 직시한다면
자기들이 뒷배로 삼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훈센 총리가 포섭한 언론은 이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중국을 맹방으로 믿고 있는 사람도 많은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이 그저 국제적인 체면 하나 때문에 자기 나라를 쓸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체면을 중시하는 점자는 민족이 아니었다면 진작에 한국군이 푸놈펜 총리관저 앞에 들이닥쳤을 겁니다. 그것도 한국군 전력의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길어봐야 3일 안으로 말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한국을 만만히 보고 있는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아는 나라들은 캄보디아가 감히 이런 건방진 태도를 취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한국군에 대한 뉴스에 과민 반응을 보이던 캄보디아인들도 이 간단한 사실을 알고 나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모 고위직의 말처럼 한국을 정말 사돈의 나라로 생각한다면 그 사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좀 알고 덤벼들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